이번에는 코드에 입력을 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함수하고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알아볼 텐데요. 코드 입력은 앞에 공백 없이 바로 프린트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함수이기 때문에 괄호를 열어주면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데요. 이 속에다가 내가 출력하고 싶은 객체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i python 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열기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열의 시작부터 문자열 끝까지를 블록으로 선택하고 Ctrl C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이 괄호 속에 클릭해서 위치를 지정한 후에 Ctrl V를 눌러주시게 되면 복사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 입력이 완료되면은 Ctrl Enter를 눌러서 실행해 주시면 여기에 결과가 보여지는 거고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객체를 전달할 때는 콤마를 사용합니다. 동일하게 앞에 공백 없이 프린트라고 넣어주시고 괄호만 열면 자동으로 닫히죠. 거기에 직접 10, 콤마, 더하기라는 문자열, 콤마, 20, 콤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넣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복사해서 Ctrl C, Ctrl V를 이용해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출력이 될 텐데, 여기 있는 10 더하기 20은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한 후에 30이라는 객체로 만들어져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콤마로 이렇게 분리했잖아요. 그것이 여기서는 공백으로 분리돼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IPython이라는 문자를 출력할 텐데, 이 디스플레이 함수는 IPython, 즉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콜앱이나 아니면 주피터 노트북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자, 프린트라고 하는 것 대신에 디스플레이라고 쓰고요. 똑같이 가로를 열어주고 자동으로 닫히죠. 그러면 객체, 문자열 객체 하나 복사해서 Ctrl C 클릭하고 Ctrl V 눌러주면 들어가죠. Ctrl Enter 눌러서 실행을 해주면 위에 있는 프린트하고는 약간 다른 모양으로 표시되는데요. 여기 문자열의 시작과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묶음 기호까지도 같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함수를 이용해서 10하고 20이라는 두 개의 객체를 콤마로 구분해서 넣어주게 되면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의 객체가 출력되고 줄이 바뀌죠. 그리고 또 다른 객체가 출력되고 줄이 바뀌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름과 타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10이라고 하는 객체, 특히 자신의 타입을 앞에 붙여서 정수 객체라고 불러주는데요. 이러한 10이라고 하는 정수 객체에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이런 식으로 A라고 쓰고 거기에다가 10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렇게 어사인먼트 해주는 것인데요. 객체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을 그냥 10이라고 써도 되겠지만 A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죠. 이 파이썬에서도 이렇게 많은 오브젝트에 이름을 붙여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름을 이제 여기 있는 객체처럼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A를 보고도 정수 객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A에 대해서 타입을 알아보고 A를 출력하는 것.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하면
int라고 해서 클래스가 표시되고 10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4와 같이 여기에 점이 중간에 들어있죠. 이렇게 점이 같이 들어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소수점입니다. 그리고 플로트 타입이라서 플로트 객체라고 불러주는데요. 동일하게 a에다가 이퀄 표시하고 3.14 이렇게 하면 3.14라는 플로트 객체에 이름 a를 붙여주는 것이고요. 그 이름을 사용해서 타입과 값을 출력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bool 타입인데요. a라는 것에 어사인먼트 하는데 대문자 t로 하셔야 돼요. true 라고 주게 되면 여기 있는 a는 이제 bool 타입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bool 타입 true 값 갖는 것. 그리고 출력을 해서 보면은 bool true라고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bool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true하고 false. 그래서 F도 대문자여야 되는데 이렇게 false로 넣어주게 되면 false 값을 가지고 있는 bool 객체고 이름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true, false 딱 두 가지만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정수, 그러니까 int라고 고칠까요? int, 이게 정수죠. 그리고 플로트, 얘가 실수입니다. 그리고 bool, 이 세 가지는 numeric 타입이라고 해서 산술 연산이 가능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해요. 물론 다른 것들도 가능하지만 특히 이 세 가지가 다 숫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true하고 false는 보실 때 숫자로 안 보이죠? 숫자로 연산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true 더하기 true 이렇게 덧셈 연산을 해서 결과를 출력해 보면 2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true 곱하기 false라고 하게 되면 1 곱하기 0이라고 해서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시에 true라고 하는 것은 1로, 그 다음에 false라고 하는 것은 0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연산되고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 지금부터는 컨테이너 타입들을 보실 텐데 여기 있는 파이썬도 컨테이너 타입입니다. 그래서 묶음 기호가 있어요. 여기 웹다운표 열고 닫고 하는 것 있죠. 그래서 얘는 문자열인데 이 문자열에 대해서 이름 줄 때도 똑같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입하고 값을 출력해 보면 스트링 파이썬이라고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있는 문자열은 만드는 방법, 묶음 기호가 여러 가지입니다. 쌍따옴표를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컨테이너들이 있는데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객체를 묶어서 놓은 것을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나오는 이름을 지금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튜플. 이 튜플은 이렇게 소괄호를 사용하고요. 한 개의 이렇게 객체가 있을 때 반드시 콤마를 넣어줘야만 튜플이 됩니다. 제가 위에다가 표시해 볼 텐데 그냥 이렇게 괄호 속에 숫자만 하나 딸랑 들어있어요. 콤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객체만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A는 타입을 물어보면 int가 되고요. 제가 만약에 콤마를 같이 넣어줘요. 그러면 이것이 튜플이 됩니다. 출력을 해서 타입 A와 타입 B를 보면 int고 튜플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튜플 같은 경우
한 개의 저것을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한 개의 객체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콤마를 넣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부터는 뒤쪽에 콤마 안 넣고 그냥 사이에 콤마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튜플 같은 경우는 하나 이상의 콤마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소괄호 요 모양 꼭 튤립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튤립 소괄호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라는 것은 이렇게 대괄호예요. 대괄호의 모양도 리스트의 L자하고 비슷하죠. 보면은 쭉쭉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그리고 셋하고 딕셔너리는 집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튜플이나 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스트링 같은 경우는 순서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 특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다루겠지만 스트링과 튜플과 리스트는 시퀀스, 순서를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라고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셋하고 딕셔너리는 순서를 갖지 않는 컨테이너입니다. 자, 그리고 기호를 보게 되면 이 순서를 갖지 않는 컨테이너 두 가지는 중괄호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셋은 객체를 그냥 하나만 이렇게 넣게 되고요. 딕셔너리는 두 개의 객체를 콤마로 콜론이죠. 죄송합니다. 두 개의 객체를 콜론으로 구분해서 키, value라고 하는 모양으로 갖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중괄호 속에 키를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콜론, value, 키를 나타내는 것, 콜론, value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우리 사전을 생각하면 사전에 뭐 애플이다 그래 놓고 사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키 역할을 하는 것이 애플이고요. value에 해당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 찾기를 한다 그러면 애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과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딕셔너리를 사용할 때는 키를 사용해서 value를 찾아오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애플이라고 주고 사과를 찾아오는 거죠. 자, 아래에 있는 A, B, C 세 가지가 지금 튜플이고요. 리스트고요. 딕셔너리죠. 각각에 대해서 타입과 그 자체의 값을 출력해 보게 되면 튜플, 리스트, 딕셔너리 그리고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지금 순서대로 나온 것 같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바꿨어요. C를 맨 앞에다가 넣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실행을 하게 돼도 이렇게 보면은 C, A, B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A, B, C로 나올 수도 있고 이 순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10이라는 것에 대해서 type 10, id 10, dir 10이라고 해서 10이라고 하는 정수 객체에 대해서 타입이 무엇이고 주소는 어떻게 되고 자주 사용하는 함수의 목록은 무엇인지 출력을 하고 있죠. 이때 이렇게 쓰지 않고 제가 a는 10 이라고 주고요. 출력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정수 객체로. 그래서 10 대신에 이렇게 A 라고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무엇이 좋아지는가 하고 묻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자, 만약에 제가 그냥 10에 대해서 출력하고 말 것이라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것을 변경하고 싶을 때 20에 대해서 아니면 3.5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상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름을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3.5로 바꾸어서 3.5의 타입과 주소와 자주 사용되는 함수의 목록을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3번 고쳐야 되죠. 근데 여기는 한 번만 고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면은 편하게 이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한 번에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저희들이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 봤는데 저는 이렇게 ABC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름은 사실 의미 있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것에 합계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 TOTAL 토탈, 내가 어떤 것에 평균값을 갖고 있다 그럼 AVG 라던가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이름을 주라는 거죠. 몸무게, weight, 키, height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름을 짓는데도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문자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 특수문자 중에서는 언더스코어라고 읽는데 이 언더스코어 문자 이런 것을 쓸 수가 있고요. 물론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다면 안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글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비축, 비권장되죠. 자, 그런데 숫자의 경우는 첫 번째 글자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만약에 첫 번째 글자로 숫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름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 돼요. 만약에 1, A, B 라고 제가 이름을 줘버리면 인밸리드 신텍스 나왔죠. 여기다가 10을 이렇게 어사이먼트 하려고 하면 그럴 수 없다고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첫 번째 글자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는 중간이나 끝 쪽에 이렇게 넣어주는 편이죠. 자, 그리고 언더스코어 문자가 있는데 언더스코어는 사실 첫 번째 글자로 써도 되고 중간이나 끝에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 언더스코어 문자는 가능한 첫 번째 글자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써도 되지만 다른 용도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얘는 첫 번째 글자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권유. 이거는 만약에 사용하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키워드라는 것이 있어요. 키워드라는 것은 의미 있는 단어가 되는데 이런 키워드는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얘도 사용 시 에러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워드에 무엇이 있냐면 if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100을 넣으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에러가 나죠. 이렇게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이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예로 보여드리는 것은 그냥 간단한 A, B, C와 같은 이름일 텐데 여러분께서는 나중에 의미 있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